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슬라이서의 세팅 화면 중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세팅 레벨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베이직과 엑스퍼트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초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직은 총 익스트루전 위스, 루프, 레이어 시크니스, 그리고 인필, 그리고 속도, 지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심으로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익스트루전 위스는 간단하게는 노즐의 구멍 직경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즐보다도 약간 두껍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껍게 해주게 되면 같은 공간을 채울 때 얇은 걸로 10번 채울 거를 두꺼운 걸로 7번이나 8번만 채우면 돼서 출력 속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한 1.5배, 노즐 사이즈의 1.5배 정도까지 높여서 하는 거는 출력의 어떤 결과물에 큰 품질의 차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전 위스는 노즐 직경이다. 두 번째, 넘버 룹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를 사용해 보셨던 분은 월 시크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벽, 내벽의 총 두께. 이거는 룹스이기 때문에 몇 번을 갖다가 둘렀냐라는 것을 뜻하는데 넘버 룹스가 2라고 하면 익스트루전 위스 0.5니까 총 두께는 곱하면 되겠죠. 0.5 곱하기 2니까 1.0mm. 두께가 1mm인 이런 모델링을 만들 때 쓰면 되겠습니다. 넘버 룹스를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를 진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은 안에 있는 필 내부 채움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벽인데요. 이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선, 여기도 두 개 선, 두 개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버 룹스를 3으로 바꾸게 되면 슬라이스를 3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외벽의 두께가 아까 전에 1.0에서 1.5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슬라이서에서 아주 재미난 기능으로 큐레이서도 얼터네이트 외벽 두께를 강화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는데 이거는 키슬라이서에서는 간단하게 숫자 하나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하게 되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소수점으로 놓고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첫 번째는 분명히 두 겹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겹, 다시 두 겹, 세 겹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25 이렇게 하면 4번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주시면 어떤 외벽을 좀 보강하거나 레이어 간 층간 결합력을 높이려고 할 때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레이어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레이어 층간 높이를 가지고 이 출력물의 해상도를 어떤 출력 품질을 높이려고 할 때 제가 예로 들기 위해서 이런 반구를 가져왔습니다. 반구를 가져온 이유는 상단의 등고선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옆에 부분은 제가 출력물을 좀 작은 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이 다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어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상단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등구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보여서 3D 프린터 티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레이어 시크니스를 줄여주거나 하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까지도 결이 매끄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필을 설명드릴게요. 인필은 간단하게 이런 이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으로 하면 꽃병 형태에서 안에가 다 비어있는 형태, 인필이 전혀 없는 0%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인필이 점점 채워졌다가 가득 차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 조금 많이 할 때는 20%, 좀 적게 할 때는 저는 한 16.7% 이렇게 두고 하고 있는데요. 20%라고 하고 슬라이싱을 해두게 되면 아래쪽이 인필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필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인필입니다. 인필 중에서 키슬라이서가 가지고 있는 인필 중에 라운디드라고 하는 인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조금 모델링이 좀 작은 거라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디드 돼서 인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둥글둥글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멍이 나 있는 형태처럼 인필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슬라이서와의 어떤 익숙함 때문인지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묶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는 fast라고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값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으로 조정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100%가 되고요. 왼쪽으로 하면 0%입니다. 100%로 갈수록 좀 더 정밀해진다는 말은 속도를 낮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속도를 높여서 좀 빨리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바꿀 때마다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입, 페리메터, 룹스, 솔리드, 스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계속 바뀌죠. 그러다가 프리시즌으로 가게 되면 가장 낮은 값이 설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정을 해주느냐, 패스트와 프리시전의 기준이 뭐냐, 이것에는 프린터에 가면 있습니다. 프린터에 스피드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모두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엑스포트라고 하면 이 각각 값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설정의 값에 따라 스타일에서 가장 낮췄을 때는 2455 이렇게 되죠. 2455 이 값을 조정함으로써 이걸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프린터의 성능의 최대치, 최고로 빠른 값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정밀했을 때 결과 값들을 하나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출력물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키슬라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심 하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직 모드에서는 지터와 앵글 이 두 가지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고급 설정에서는 나머지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심 하이딩에서 앵글과 지터라고 되어 있는 것, 먼저 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심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심에 대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심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일명 재봉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레이어를 따라서 하나씩 올리다 보면 레이어의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이 되면서 그 지점이 한 선 안에 모이게 되면 이렇게 재봉선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만약에 시작점과 끝점이 제각각 분산되어서 있게 되면 이렇게 혹처럼 보이게도 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걸 없애면 좋잖아요. 없애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하는 기능들이 슬라이서마다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것이 툭 튀어나와 있다 이러면 이게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쪽 부분이 걸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동그랗게 회전하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360도로 흩어놓는, 랜덤으로 흩어놓는 방식을 쓰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흩어놓으면 그 모델링 표면 전반에 좀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 이렇게 숨겨놓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심 하이딩인데요. 모델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인피를 한번 0으로 두고 하는데요. 앵글이라고 하는 거, 이 앵글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앵글은 이렇게 잡고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각도를 놓고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보이죠? 제가 앵글을 이쪽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여기가 재봉선, 심입니다. 이 심을 가만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심 부분은 이 키슬라이서는 이런 식으로 X 크로스 방식으로 심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심입니다. 그런데 이 심을 방향을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바꿨다. 앵글을 바꾸게 되면 심이 이쪽 부분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곳이다. 앞에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심을 갖다가 모델링 뒤쪽 편으로 이렇게 모아 놓는 방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너라고 하는 부분이 꺼 있는데요. 인터미디어트만 하더라도 코너가 체크를 해제하거나 넣거나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사각형 큐브 같은 경우에 모서리 쪽 부분은 심이 좀 별 티가 안 나잖아요. 그 부분으로 모을 수 있는 게 이 방식입니다. 코너 지금 현재는 켜 있고요. 다음으로 지터는 무엇이냐? 지터는 어떻게 심을 흩어 놓을 것이냐 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위로 해놓고요. 지터를 현재 0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으로 심이 집중되는데 이를테면 30도 라고 하면 이 30도 각도로 해서 심이 흩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이 상당히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랜덤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60도 라고 하면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는 게 심이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한쪽으로 몰려있던 심의 라인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스타일 내에도 레이어 컨트롤 부분에도 감춰져 있고 또 심 하이딩 부분에도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키슬라이서의 스타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베이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또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